자, 안녕하세요. 주식하니원 허준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5%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장중입니다. 자, 제가 장중에 영상을 찍는 이유도요.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좀 강하고요. 최근 요 3일, 4일 정도 동안 국내 국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두산만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원전 관련주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고요. 또 이제 가장 큰 재료 SMR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주주님들이 다 같이 영상을 보고서 희망을 갖고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지수 차트거든요.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8월 5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날이죠. 지수가 마이너스 12%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뭐 코로나 때도 보기 힘든 단일 하락으로 최고를 찍었던 그때인데요. 지금 이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통통 튀어가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과 이게 둘 다 일봉이에요. 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시장 주도주를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고, 원래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는데, 바이오도 지금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원전이 가장 셉니다. 현재로서는. 자, 제가 원전 관련주 대장주 두 개 어떤 거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주고요. 또 우리 BHI가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BHI는요, 전일자에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업종 차트랑 보시면요, 이 종목은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이 정말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가 반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이제 대형 섹터,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종합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우리 원전주, 특히 SMR 관련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25년도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죠? 자, 24년도에도 몇 가지의 프로젝트, 체코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쓰리마이 섬, 아마존, 구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SMR이나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건 이제 내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정말 높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분할 합병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 이 종목을 보시면요. 자, 누가 봐도 미국에서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SMR 하는 기업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달러였어요. 7달러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6달러까지 대략 한 4배 정도죠. 4배 정도. 바닥에서 4배 정도나 급등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오클로도 좀 마저 볼게요. 자, 어제 이제 SMR 그 유스케일 파워가 7% 올랐고 시간으로도 2.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클로도 이제 보시면요. 자, 여기 차트. 야, 마찬가지로 이제 5달러에서 이제 고점 28달러까지 약 5배에서 6배 오르고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우상향하는 차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 전체 주식 중에서 최근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 테슬라가 지금 가장 강하죠. 테슬라 다음 가는 상승을 보이는 게 바로 이 SMR 관련주입니다. 항상 이 미국이 전 세계 대장이에요. 미국장에서 먼저 상승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커플링이 돼서 따라가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 두 개가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자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올린다. 트럼프 원전 지지. 원래 트럼프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죠. 자, AI 열풍에 빅테크 전력 확보전이 계속 이제 과열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청정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100기가와트 수준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300와트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오더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해리스가 되던 앞으로의 전력 소모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건 누가 대통령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향후 10년간 35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통 대형 원전 한 기가요, 1기가와트 정도 우리는 보고 있죠. 800에서 1기가 정도. 그럼 35기가와트면요, 대형 원전으로 쳤을 때는 35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번에 체코 원전이 2기를 하는데 24조가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35기면 엄청난 양이 미국 내에서만이에요. 전 세계가 아니고요. 35개의 대형 원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안 되겠죠? SMR을 더 많이 할 거니까. 보통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300에서 400메가와트 정도 좀 보고 있으니까 대형 원전의 이제 3분의 1 정도로 보통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다만 35기가와트를 만들려면요, SMR로 따졌을 때 거의 대략 300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35,000이니까 훨씬 더 100기? 100기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렇게 많은 이제 용량이 좀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제 조합해서 이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분야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AI죠. AI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를 구매를 할 텐데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이거는 곧 데이터 센터를 상징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는 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불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SMR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 그 연방 정부의 이 기술 라이선스 허가를 촉진하고 세제 지원 등 장기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로드맵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신규 새로운 원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검사를 받을 것이다. 또 이제 밑에 기타 이제 내용들 좀 나와 있는데 핵심은 사실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외국인이 연속돼서 매수를 하다가 요 3일 동안은 팔았어요. 근데 이때는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12일, 13일 이 3일에는 누가 와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차트로 보시면 조금 당겨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11일, 12일, 13일 지수가 뭐 2%, 3%씩 계속 빠졌던 날이고요. 이때는 어느 종목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다 팔았던 때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기관에서 이제 물량을 좀 받아갖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외국인의 이제 한도입니다. 지금 22% 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 사이에 거의 10% 정도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를 보시면, 자, 이게 두산의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23년도 11월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기존으로 1년 전이잖아요. 이때 이제 12%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22%까지 비중이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이제 10% 정도 늘어난 거고, 배율로 따지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 늘어난 거거든요. 자, 두산의 시가총액이 지금 13조입니다. 13조.
그럼 이렇게 가볍지 않은 제법 무거운 종목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죠? 이제 국가 단위로 보더라도요, 뭐 스웨덴, 또 뭐 영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뭐 기타 이제 유럽의 체코도 있고요. 폴란드도 있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튀르키예 뭐 하나씩 말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계속 원전에 대한 확대를 가져가고 있고 또 기업으로 봤을 때도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이 기업들도 이 AI 가속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매몰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2040년에서 2050년, 15년에서 25년 정도 되겠죠? 자, 이 구간 안에 많은 엄청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텐데요. 원전은 대형 원전은 제가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SMR은 아직 표본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상용화를 곧 할 것 같은데 3년 정도 봅니다. 준공까지 해서 가동을 하는 데까지. 자, 그러면 대형 원전으로 하려면 적어도 25년도부터는 계속 시작을 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건설을 좀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29,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이번에 많이 오케이를 해준다면 사실 주주총회에서 이기기가 우리가 어렵고 반대표를 던지면서 밥켓을 떼어내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대세는 이미 에너지로 왔고요. 트럼프가 된 이상 재생에너지는 어렵다. 그러면 대형 원전하고 SMR이 유일한 답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과 SMR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슈가 단순히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연쇄적으로 좋은 호재들,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좀 길게 보시고 정말 크게 상승을 해서 제가 이 21년도의 고점 3만 원 있죠. 저는 여기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줄을 좀 거보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때보다 지금이 원전이라든지 SMR 상황이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미국 지수가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저 좀 볼게요. 합병 신고서를 6번 고친 두산 금감원의 문턱을 넘을까? 자, 다음 주총이 언제죠? 12입니다. 12월 12일이고요. 이때 이제 주총을 하려면 2주 전까지 우리가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11월 28일 이때까지는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주총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주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있다, 이기기 어렵다. 왜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주주총회 가기 어려워요. 우리 다 현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결권을 위임을 해서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해서 주총에 보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똘똘 뭉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근데 현재가가 높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던지면요 2890원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가가 21,000원 2,000원이 되는데 반대를 던질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스케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과거에 2차례의 정정 요구서 받은 건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 이제 데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번째 신고서를 좀 정정을 했고요. 이 결과가 좀 나올 텐데 자, 다음 달 12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번 신고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 금감원이 반려를 하면 주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총 2주 전까지는 소집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11월 28일 전에는 금감원 신사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저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 타임라인이 나와 있죠. 과거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핵심을 맞춰야 되는 건 12월 12일, 그리고 11월 28일입니다. 이때 전까지 금감원이 오케이를 해줘야 주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합병 비율은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좀 했었죠. 자, 1대 0.03에서 1대 0.04로 이거 0.01주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개인 투자자는 더 이제 뭐 화가 났었죠. 고작 그러니까 세 주에서 네 주가 아니고요. 100주를 주면 세 주를 준다 해서 100주를 주면 네 주를 준다. 이게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이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금감원은요, 이게 불법적으로 분할합병하는 게 아니라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여기 금감원이 추가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투심이 다 시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심리가.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지 개별 종목의 이슈는 지금 중요치 않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달같이 무너지면서 이 두산을 겨냥한 분노가 좀 수그러들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이 추가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면 결국 OK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산이 주총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반대표를 던져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반대표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29,900원보다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표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인데,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밥켓을 뺏기더라도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총 전까지 우리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 11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요. 왜냐, 주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영상을 봐주신다면 제가 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그 임계점 근처까지 가서 영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좀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두산의 이제 분할합병 이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분할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인데요. 이때 사이에 이 기간 사이에 현재가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반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찬성을 해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제 주총 다음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주가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날짜 12월 11일 이전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미 글로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어떤 게 SMR이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면 이미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길게 본다면 결국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두산은 워낙 그 핵심 주기기들을 이제 터빈, 원자로, 냉각 장치 같은 걸 메인으로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SMR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는 올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분할합병 이 분할에 대한 이슈만 끝나면 모든 악재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거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때까지 다 같이 힘을 내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